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우성입니다. 2025년은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불안, 경제적 위기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그런 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 자금난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와 협력,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의 길을 모색해서 빛나는 성과를 올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여기 주강원. 오늘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강원도의 대표 기업을 만나보고요. 2026년의 비전과 희망찬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볼 기업인은 분식 프랜차이즈 여성 리더입니다. 장하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또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MBC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꼬마 김밥을 운영하고 있는 장하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춘천에서 또 이 김밥 프랜차이즈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지난해 되돌아본다면 2025년 어떤 해로 기억되고 특히 뭐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좀 이 자리가 참 저한테는 되게 딱딱한 자리라고도 네. 생각하긴 하는데 좀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네. 매년마다는 저한테는 항상 고비가 있었고 도전이라는 어떤 그런 해였는데 작년은 사실 경기가 무척이나 안 좋았죠. 그랬죠. 네. 네, 그럴 때는 좀 더 어떤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더, 자리를 다시 다듬는 자리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수상을 또 받았던 해였고 참 어느 해보다는 더 뜻깊고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네. 지난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범 여성 기업인 표창 네. 수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표창이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여성 CEO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네요. 이 대표님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가맹 사업 모델 구축 등으로 이 외식 산업 내 선순환 생태계를 주도한 공로로 수상해 영예를 안으셨군요. 모범 여성 기업인 표창의 의미가 좀 남다른 게요. 매년 7월 첫째 주에 여성 기업 주간을 맞아서 여성 창업 활성화 또 여성 기업 발전의 모범이 되는 여성 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 포상하는 자리에 대표님이 표창을 받게 된 건데 선정된 소감이 어떠셨는지 모범 여성 기업인으로서 인정받은 건데 특히 그 노력이 빛을 발했던 건 아닌지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 그 상을 준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어떤 상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15년 정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 오면서 지역 농산물을 저희가 또 사용을 하고 브랜드가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네. 또 고용 창출도 그렇죠. 하고. 네. 고용 창출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주는 상이라서 다른 것보다는 좀 뜻깊은 상이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가맹점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네. 그 상의 공로가 또 가맹점과 직원들의 공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 혼자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 혼자보다는 가맹점 점주님들과 또 본사의 어떤 직원들과 같이 만들어낸 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니까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이 뭐 25.2%가 상승했네요. 정말 네, 작년에. 엄청난 성장세인데 네. 대표님이 모범 여성 기업인 표창 당시에 이런 소감을 밝히셨네요. 상생하는 경영 철학을 이어가겠다. 네. 경영 철학에 있어서 상생을 무척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생의 경영 방식이 실제에 어떻게 녹아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상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같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예. 어떤 본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제가 사실 그 처음에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는 매장 하나를
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가져가는 수익보다는 원래는 직원들 수익을 조금 더 구조를 좀 더 잘 짰고 네.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하면서 점주님들 저희 이제 고객이기도 하겠죠. 점주님들의 어떤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많이 늘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그분들이 잘 돼야지만 저 또한 잘 되고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또한 회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점주님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점주님의 어떤 마음도 잘 알고 복지 쪽에서도 저희가 또 회사가 잘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의 어떤 복지도 예, 수없이 하나씩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예, 그것도 좀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또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점주니까 점주의 네. 입장을 이해하면서 네. 직원 복지나 또 가맹점의 복지 등등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그 롤모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힘들 때는 이게 가맹점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음식을 시작했든 네. 뭔가 매장을 선택했을 때는 직원과의 마찰이 제일 심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왔던 거를 이제 교육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또 얘기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이 매장을 운영했을 때 그분 직원들에 대한 또 복지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또 저희가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요 근래 들어서 경기가 무척이나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장을 또 하나 오픈하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본사라고 하면 저한테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이든가 네. 여러 가지 지원이든가 그리고 매장에서 부족한 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지원해주면 점주님들이 더 좋아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같이 그렇게 경영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입장을 보면 여성 기업인으로서 상당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가 있네요. 2023년 기준 국내 여성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한 337만여 개인데요. 이게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거네요. 전체 중소기업의 40.6%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매출 성과 총 매출 부문에서 남성 기업이 0.8% 감소하면서 역성장한 반면에 여성 기업은 전년보다 2.1% 증가했는데 대표님이 직접 여성 또 기업인이기도 하잖아요. 경험도 하셨고요. 여성 기업의 강점 또 역할은 이런 거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 딱히 딱 꼬집어서 여성 기업보다는 제 장하윤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떤 모성애가 제일 크다고 봐요. 모성애? 네. 네. 왜냐면 모성애라는 게 가진 거는 그 주변 사람을 또 제 자식처럼 챙겨야 되는 부분이 네. 제일 크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좀 생활력이 좀 강한 편이기도 네. 하고 도전이라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혼자서 이제 애들 둘 키우다 보니까 뭔가 강한 이미지도 있고 또 포기라는 건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점주님들한테도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모범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심어주는 편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네. 다하는 자세. 네. 알겠습니다. 여성 기업이 우리 경제 핵심축으로 또 자리 잡았다고 해도 요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우리 사회 여성 기업인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요? 여성보다 사실 책임감이 제일 크죠.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프랜차이즈 제가 네. 직접 제 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면서 모든 가맹점 점주님들이 저를 또 믿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디 가서도 어떤 이 꼬마김밥을 시작했는데 뒤에서 이 브랜드는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또한 저한테도 큰 타격인 거고 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분들을 성장시켜야지만 나중에 이 브랜드의 어떤 가치든가 또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점주님들이 잘 되는 어떤 그 길을 마련하는 게 더 네. 또한 책임이라고 보고 네. 또 그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국 6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또 매출 성장이 25.2% 이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에서 5평 남짓 네. 상점에서 시작하셨네요. 네. 네. 지금은 사실 매출 올린 것도 좋은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회사에 저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과가 나온 거고 네. 또 그만큼 점주님들이 또 뒤에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은 한 사실 15년 됐어요. 16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5평 매장에서 2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김밥으로. 네, 애 둘 데리고 그 바닥에 이제 제가 스티로폼에다가 이제 장판을 깔면서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또 혼자 데리고 오면서 성장한 건데 그때 처음에 하루 매출이 3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3만 원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매출 80만 원까지 올리긴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노하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마케팅을 이렇게 잘할 줄은. 근데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제가 장사 안 될 때는 락이나 통에다가 김밥을 또 이렇게 2통을 싸가지고 어린이날에 가서 이렇게 또 하나씩 홍보해주는 역할이 네. 지금 봐서는 마케팅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게 또 먹힌 것 같습니다. 네. 다 그렇게 시작한 어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식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이 출사표를 던진 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하고 어떤 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프랜차이즈를 딱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다만 네. 꿈은 컸습니다. 하나 매장이 아니라 두 개 매장이 아니라 3개. 네. 근데 홍천에서 하다 보니까 홍천의 곳은 참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큰 시보다는 조금 작잖아요. 그렇죠. 홍보하는 역할이 저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매출 올린 다음에 조금 더 큰 데 와서 시작하자는 곳이 이제 춘천이었고 네. 다시 춘천 왔을 때도 엄청난 어떤 시련과 고비를 겪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그 홍천에 꽁꽁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또 밥통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면서 춘천 홍보도 하고 공지천에 또 그 저희가 지금 보면 축구 차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요 오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한 팩씩 가지고 전단지 가져가서 10시쯤에 딱 배고플 시기에 네. 그 김밥을 또 나눠 드려요. 그게 홍보를 제일 크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김밥을 또 좋아하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김밥을 또 가져가시고 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4년 만에 하루 매출 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또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겪잖아요. 경험을.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 다른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3년이란 시간에 참 많은 거를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겪으면서 다시 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기술 가지고 네. 제 브랜드를 만들자는 게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작은 가게가 이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분식 프랜차이즈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 진단하시는지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경영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아직도 그렇지만 맛. 예, 네. 맛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서비스, 예, 그리고 점주님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서비스, 뭐 또 하나는 솔직함이겠죠. 내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그대로 바탕을 그대로 녹여들여서 회사를 잘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게 점주님들한테 제일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맛과 서비스, 점주들과의 소통, 거기에 또 뭐 특허 같은 있죠.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선생님 또 여기서 얘기하자 보니까 진짜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김 특허를 또 받았어요. 김 특허요. 예. 네. 김이 일반적인 김이 아니라 저희 김이 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3, 4단계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김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그 김이 엄청나게 부서져요. 막 이렇게 바사락바사락 소리 날 정도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춘천 이제 시민들도 저희 김밥을 좀 많이 그 맛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밥에 또 맛의 비결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K푸드가 상당한 인기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도 김밥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김밥의 열기와 인기가 대단한데 혹시 전 세계 브랜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1년 내내 제가 이제 해외에 가보면서 시장 조사도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는 사실 지금 제가 중국 중국이요? 항저우 가서 이제 오픈 예정이라서 네. 1년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중국은 저희랑 또 가깝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고 또 막 네. 시장 조사하면서 올해는 중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중국.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 꿈을 이제 전 세계 브랜드로 독창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네. 그런 가능성과 꿈을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뭔가 인생 얘기에 오뚜기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근성, 지금의 장 대표님 있게 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 하셨네요. 장하연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 절실함과 열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셨는데 무척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창업 관련해서 뭐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 끈기와 열정 그리고 꾸준함, 포기하지 않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또 만들어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네. 저희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와 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저랑 같이 이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네. 저희가 창업 관련 지원은 지금까지 사실 저는 제 브랜드에 너무 자신 있긴 있었어요. 네. 하나씩 이게 뭔가 만들어 가면서 매출도 적지 않고 꽤 올라와 있거든요. 매출을 좀 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은 내가 운영했던 방식이랑 여러 가지 경험을 점주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게 충분한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작년부터는 또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 가지 지원이랑 용기랑 여러 가지 제품 지원이랑 올해는 또 작년보다 더 많이 힘들잖아요. 네. 창업은 하고 싶지만 또 금전적으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포기하는 점주님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한 1,500만 원 지원해주면서 네. 조금 더 힘을 실려주는 그런 해로 좀 생각하고 또 지원도 또 올해도 또 예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한테도 아낌없이 좀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많은 사회 공헌 활동 하고 계신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뭐 임하는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받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받으면 있습니다. 줘야 한다. 예. 저도 제가 아무것도 무에서 유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춘천에 있을 때는 제가 보육원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했고 보육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서울에서 제가 지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법무복지 이제 일자리 창출 그런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또 강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는 김장이랑 여러 가지 일을 또 참여하고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면서 그렇게 좀 제가 어떤 받았던 네. 사랑을 또 나눠 드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네. 연탄 봉사든가 아니면 등등. 사회적인 책임감을 또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네. 실천하고 계시네요. 대표님에게 2025년은 성장과 성과 발전의 해였다면 또 올해 2026년 일일 발판으로 해서 더 도약하는 해가 돼야 될 텐데 올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올해 목표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목표를 크게 세우고 왔지만 네.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가끔은 이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 회사에 되게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저 혼자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회사를 네.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매장을 저희가 한 90개 정도 이제 네. 100개 정도 갈 예상을 하고 그거랑 또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도 제가 좀 봉사랑 직원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마련하려고 또 준비 중입니다. 네. 근데 이 봉사는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직원들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겠죠. 제가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네. 또 저희 한국에서 뭔가를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이 또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그게 목표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강원 여성기업인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기업인이라는 거는 이 자리라는 게 너무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또 버겁기도 하고 어깨도 또 무겁고요. 네. 근데 그만큼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포기라는 거는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인생은 항상 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저 또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올 때는 도전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다가왔지만 가면 갈수록 경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힘들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또 어느새 뒤돌아보면 되게 높은 곳까지 와서 또 바라보게 됩니다. 네. 2026년에는 모든 사람들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오뚜기처럼 조금 또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2026년이 더 기대되는 장하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기업 현황과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릴 기업정책팀장 김영순입니다. 우리 기업정과 기업정책팀은 도내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이나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선도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경영 위기에 이제 처한 기업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도내 기업이 한 25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9.9%, 그러니까 25만 한 800개 정도가 다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이제 강원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근본이고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업 비중은 이제 전국에 한 3%밖에 안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중에서 또 제조업은 또 사실 이제 기업의 꽃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은 더 적어서 한 1.8%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부서에서 100년 기업과 이제 유망 중소기업을 이제 선정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00년 기업은 좀 지역 경제 활성화나 뭐 일자리 창출 등에 이제 기여한 좀 장수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망 중소기업은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년 기업은 이제 업력 20년 이상, 그다음에 이제 유망 중소기업은 2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발굴하고 이제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육성시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하다가 보니까 좀 인상에 남는 기업 하나가 있는데 저희 횡성에 있는 케이크프라이드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이제 강원도 횡성으로 이제 이전한 육가공 전문 업체인데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이제 선정되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는데 작년 24년 2월 달에 준공을 앞둔 이제 공장이 전소되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그런 이제 좀 시련이 있었는데 그걸 좀 오히려 이제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이제 그 첨단 설비가 이제 갖춘 그런 이제 공장으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또 이제 다시 신축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준공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에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상태와 혼자만이 시작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집중 육성을 하면 뭐 자금이나 판로나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도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또 그게 또 지역으로 또 재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는 또 세수도 또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어쨌든 이런 이제 집중 지원을 통해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앵커 기업으로 이제 하려고 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각 지역 중소기업을 이제 찾아가는 그 맞춤형 간담회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금이나 뭐 시설이나 판로나 뭐 인력 수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제 건의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이나 이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이제 관련된 협업부서랑 같이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좀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행정력으로 좀 풀기가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이제 뭐 그런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또 그 기업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규제 혁신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부처에다가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제 4천억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한 그 기업별 총 대출 한도를 40억에서 50억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당 이제 8억에서 10억으로 2억 원 더 상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백년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은 올해까지는 11억 원까지 이제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20억 원까지로 확대를 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 이자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그 중소기업 자금에서 도기금으로 운영하는 특수 목적 자금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올해는 250억 원 규모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300억 원 규모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올해 그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년에도 아마 이런 그 관세 영향은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요 특수 목적 자금으로 수출 기업에 한 7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2025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내 저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가 한 1,830개 정도 기업이 한 9,984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한 5.4억 정도 자금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 이제 아마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 10조, 예산 8조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 강원 경제를 약간 첨단화시키는 약간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기업 지원 부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손 내미는 부서,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할 때 가장 든든한 이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죠. 고용 창출과 혁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강원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 우수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최원준 대표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춘천에서 주식회사 컴플, 주식회사 스튜디오 노란을 운영하고 있고요. 친가 외가에 이어서 저도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 사람입니다. 그러면 2025년 지난해에는 대표님에게 어떤 한 해였을까요? 되돌아본다면요? 일단 참 운이 좋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창업가 선배님들을 모두 보게 되면 모두가 열심히 했던 한 해였지만 사실 경기 상황, 거시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는 서울 소재 투자사로부터의 투자 유치, 정부 연구개발 과제 선정 등처럼 이렇게 모쪼록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한 해라는 점에서 참 운이 좋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셨네요. 늘 기대는 높지만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5년 말 기준 테스트 연간 12억 원 거래액 창출했고요. 2억 원 투자 유치, 또 2025 춘천시 청년 창업 우수 기업에 선정됐고 2025년 G 스타트업 초기 창업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네요. 어떤 회사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대표님 학생 창업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영어로 이제 커넥트와 피플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IT 회사입니다. 네. 이제 더 나은 연결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제 정말 예쁜 의암호가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이는 춘천 서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에 입주해서 사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상용화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이제 오토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인공지능 기반의 마트 포스 시스템을 직연동하는 MIS 경영 정보 시스템이 네. 되겠고 조금 더 이제 고객분들 친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수도권 지방에서도 이런 수도권의 새벽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지역의 마트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쉽게 말하면 50% 이상은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 미지원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오더하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와 기술의 결합으로 저희 회사의 사명처럼 지역의 주민과 식자재, 신선 식자재를 더욱 잘 연결하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직배송 체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이런 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모델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소 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개발을 할 때에는 그저 피상적이고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결과물을 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이해관계자의 실무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디테일하고 좀 극적인 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트 관계자분들께서 먼저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더하우스 솔루션은 사실 플랫폼 종속을 원치 않아요. 이제 오히려 디지털 AI 기술을 통해서 대형 이커머스나 공용 유통사의 침공으로부터 중소마트와 유통사들이 좀 디지털 주권을 지켜낼 수 있고 네. 지방 지역사회의 자립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진심, 기술의 디테일, 실무자분들의 만족도까지 세세히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소재 투자사로부터의 2억 원의 투자 유치, 월간 1억 원, 연간 12억 원의 거래액, 네.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연구개발 사업 5억 원 선정까지 이렇게 좋은 감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부터 정산 고객 관리까지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척 편리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 창업 초기부터 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혹시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에 대학생 학부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역 맛집들을 매거진으로 만들어 본 프로젝트도 있고
친구들과 나만의 맛집을 진짜 맛집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발도 한 경험. 네. 식당의 마감하긴 솔루션까지 또 이렇게 좀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식당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식자재 주문과 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화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이제 춘천에서 일부 하나마트도 저희 오더 솔루션을 도입해서 식당뿐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식자재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가정집에서도요. 네, 현재 저희 집도 이 오더 솔루션으로 식자재를 배송받으면 퇴근하고 싶을 때 딱 도착해 있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는 이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무궁무진한 시장 같은데 이제 초기 시작 단계군요. 맞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뗀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학과가 그 전공하고 지금 하는 업무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학 전공이고 예. 실제 흥미는 좀 이공 계열, IT 계열에 많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어릴 때부터 사업하고 싶었다는 경영학과의 진학이 좀 결합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창업 기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 기업들이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청년 창업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청년 창업의 연령대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땠을까요? 언제 처음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셨는지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일기장에서부터 장래 희망이 사업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렇게 사업가에 대한 좀 장래 희망, 아까 말씀드린 이공 계열에 대한 흥미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IT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요즘은 온 나라가 모든 기관들이 창업을 지원하고 자원을 투자해 주시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좀 자금이 어려웠을 텐데 거기에 도움이 됐던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정말 말씀드린 온 나라 요즘은 모든 기관들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가 도움을 받았던 경우는 강원대학교도 있고 강원대학교의 창업진흥원 그리고 춘천시에서의 지원 강원도 예.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디든지 사실 요즘은 창업가가 좀 찾아보기만 하고 예.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 한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많은 지원 사업들을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청년들이 그러면 수도권이나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오히려 이제 이번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지역에서의 창업 시도와 창업에 대한 도전 노력이 더욱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지역 지원 사업들을 이용하면 지역에서의 창업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점차 더 지역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창업 자금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디어를 제대로 선보이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표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4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이 됐고 강원 창조기업혁신센터가 지원하는 2025 G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에 선정이 됐어요. 성과 부분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니만큼 정부 과제들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고 또 명확합니다. 네. 이제 지원금 대비 매출을 얼마나 창출했느냐, 투자 유치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고용 인원은 몇 명이 되느냐 등 지표들이 있고 또 사전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표 달성을 노력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구조이고 또 반대로 사업이 성장하다 보면 지표 달성은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순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을 이제 기관에서도 좋게 봐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큼 저희도 공개된 지표와 실적을 초과 달성했기에 이렇게 좀 좋은 실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G스타트업이란 말을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대표님 기업이 G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G스타트업이란 어떤 거고요? 지난해 이를 통해서 뭐 실제로 이룰 수 있던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G 스타트업은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창업 기업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 네. 단계별로 예비, 초기, 도약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 창업가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예비 단계에 수주를 하고 2년 차 때는 이제 도약 초기 단계, 그 다음 3년 차 이상부터는 도약 단계 이렇게 3단계 모두 수주가 가능한 체계적인 스텝업식의 예.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G 스타트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사실 일반적인 정부 과제와는 좀 다르게 예산 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니저님들, 본부장님들께서 저희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킹, 연계 사업, 멘토링, 교육처럼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이런 매니저님께서 매칭해 주신 투자유치 IR 이런 코칭,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 저희도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 G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 과정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G 스타트업. 네, 2025 G 스타트업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최우수 등급 이후에 어떤 다른 지원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G 스타트업은 체계적인 단계별 성장 트랙을 띄고 있는데요. 예. 예비, 초기, 도약이라는 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예비이신 분들이 최우수를 받게 되면 내년도 사업의 초기 사업에서 서류 평가는 면제되고 발표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 또 초기 분들이 최우수를 받게 됐다면 내년도 사업인 도약 패키지 사업에서 네. 서류 평가를 면제받고 이제 발표 평가만 하면 받게 될 수 있는 특권이라면 좀 그렇나요? 특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 외에도 보도 자료 배포나 인터뷰 기회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회사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올해 초기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도약 사업에 지원을 할 때는 서류 평가를 면제받게 되는 특전이 주어지고 또 이처럼 보도자료 배포나 인터뷰와 같은 특전을 현재 받게 되었습니다. 이 G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난해 지역 AI 산업이 원동력을 얻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 강원 지역 유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이 요즘 활발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력거가 택시로 변했고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처럼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이 AI 역시도 그러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변치 않으면서 이제 피처폰 사용을 사실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AI가 유익하면 세상이 좀 많이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세상이 AI로 변해간다면 우리도 이 스마트폰을 사실 피하기보다는 AI를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실 좀 기정사실일 것 같고 예. 그러한 과정, 흐름이 사실 필연적이기 때문에 최근 보이는 스타트업 투자 동향에서와 같이 좀 AI 시장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활발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수용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청년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유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국가 경제에 자극이 되고 일자리 등의 부분에서 상당한 동력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의 솔루션이 강원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감사합니다. 있겠네요.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느꼈던 점들, 깨달은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 정도다. 예상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독특한 게 이제 회사에 있어서 제 목표는 이제 200년 이상이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 설립이 또 사실 22년 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200주년 기념일은 이제 2222년 2월 22일 숫자가 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사실 200년 넘게 생존한 회사는 몇 없습니다. 삼성, 애플 같은 대기업조차도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내부 조직원들에게 이제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는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수 있느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다소 포괄적이지만 제 최종 목표는 200년이 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수 있는 받침이 되어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조금 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적절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인 도전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 그런 태도들을 모두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함께하는 팀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재원도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청년 일자리 해결에 기여하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채용도 사실 기업도 힘들었던 만큼 이런 구직자분들, 취준생분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한 네. 해였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모든 성과를 만들어낸 상태였고 이번에 새로 또 유능한 인재분들을 4분이나 모시게 되어서 네. 이제는 7명, 청년 인재는 5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멋진 의암호, 통창비와 최고 수준의 업무 장비, 그리고 뛰어난 실력의 동료분들을 저희는 복지로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더 많은 청년 인재분들을 네.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도내 AI 관련 취준생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대표님 한마디 한마디에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세상과 기술은 사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끔은 너무 좀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변화도 찾아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변화나 흔들림이 있더라도 평온하게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너무 좀 드라마 미생 같은 발언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2025 G 스타트업 초기 창업 최우수 등급 선정 등 해서 대표님에겐 정말 기분 좋은 2025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올해도 이 기운이 쭉 이어져야 되겠죠. 2026년 올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아직도 사실 갈 길이 좀 멀고 언제나 좀 예선전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회사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셨고 또 좋은 성과들을 지금까지 낸 것만큼 이제는 좀 전국 그리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팀원분들과 또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2020년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원 청년 창업 예비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돌이켜보면 사실 온전히 홀로 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로부터 작던 크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네. 이렇게 모두 감사했고 앞으로 감사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두 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또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꽃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창업 우수기업 최원준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두 기업의 공통점,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될 때까지 시도하는 끈기와 노력이 오늘의 성공을 이룬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서 강원도 내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